친구가 여드름 주사 맞으라고 하는데 그게 뭔지 궁금하셨다고요? 그러면 이 주사를 건강하게 그리고 부작용이 없이 제가 놓아드리는 꿀팁을 말씀드려 볼게요. 많이들 들어보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소염제, 바로 스테로이드의 일종입니다. 그 중에 트리암시놀론이라고 하는 스테로이드제를 생리식염수나 주사용 마취약물에 섞어서 여드름의 염증성 부종 부위에 주사를 놓는 걸 보통 여드름 주사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트리암시놀론은 물에 녹지 않는 파우더 타입으로 되어 있는 지용성 약물이라서요, 이 가루들을 최대한 주사액에 흩어서 묽게 해서 염증 부위에 주사를 하는데요. 염증에 강력한 효과가 있는 약물이니 여드름의 붉은 부종을요, 빠르게 개선시키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맞고 난 바로 다음 날 바로 붉었던 부분이 진정되면서 가라앉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통증 역시도 빠르게 호전됩니다. 그래서 이 여드름 주사를 여드름에 잘 사용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피부를 관리할 수 있겠죠. 특히 자주 여드름은 나지 않고 가끔 한두 개 정도의 뾰루지가 올라와서 고민인 분들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다른 여타의 여드름 관련 약물을 복용하거나 바르거나 하지 않아도 간간히 올라오는 이 여드름 몇 개를 레이저 없이도 주사 몇 대로 관리가 가능하니까요. 하지만 이 여드름 주사는 다발성 그리고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여드름 환자에는 추천드릴 수가 없는데, 이유는요, 이 주사 자체가 여드름의 염증 완화에 사용은 될 수 있지만 피지 분비량을 조절한다거나 피지선을 억제 혹은 감염 부위에 살균 기능을 하는 약은 아니고요. 또 스테로이드의 부작용 중 하나인 피부 꺼짐, 지방 꺼짐 등의 증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드름이 얼굴 전체에 다 올라오고 계속 생긴다고 하는 분들께는 추천드릴 수 있는 약물은 아니겠죠. 하지만 이런 분들조차도 전반적인 여드름이 약물과 레이저 관리 등을 통해서 많이 개선이 되고, 또 간간히 몇 포인트 정도의 여드름이 올라와서 급하게 시험 전이나 미팅 전, 또 면접 전 이렇게 급한 불을 꺼야 되겠다 할 때는 주사가 큰 도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사를 건강하게 그리고 부작용이 없이 제가 놓아드리는 꿀팁을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요, 여드름으로 다른 병원에서 최근 일주일 이내에 이 트리암시놀론 주사를 맞은 적이 있으신지 꼭 확인을 해야만 한답니다. 병원마다 사용하는 약물의 농도가 다르고요, 또 주입기법도 다르고 부위당 주사하는 약물의 용량 역시도 다르기 때문에 부종이 설사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추가 주사는 되도록 일주일 내에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일주일 내에 주사를 맞으신 적이 있다면 꼭 말씀해 주셔야 되고, 또 동일한 부위에 주사를 할 경우 예상보다 훨씬 더 심한 페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 꼭 과거력을 체크해서 용량이 과하게 들어가는 걸 방지하여야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여드름 부위의 피부는요, 이미 약해지고 손상된 조직이지요. 단순히 부어서 튀어올라 있을 뿐이지 염증이 가라앉고 나면 얼마나 손상되었는지 나중에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한 조직은 주사 시술로 인한 손상이나 피부의 찢김을 최소화해야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가장 가는 주사기를 사용을 합니다. 세 번째, 트리암시놀론의 희석 배율을요, 최대치로 높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트리암시놀론과 일반 주사액의 비율을요 1:9 정도로 많이 희석된 주사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희석한 주사액을 피부 병변 부위에 정확하게 주사를 한다면 과량의 약물이 피부에 남아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생길 확률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네 번째, 주사액이 피부에 너무 오랜 기간 다량 머무르지 않도록 니들링을 통해서 구멍을 좀 내주는 거죠. 주사액의 일부가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한답니다. 여드름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발생 시 피부가 아주 얇아지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피부 꺼짐까지 발생할 수 있는 스테로이드가 너무 장기간 피부 내에서 다량이 정체되어서 이런 기능을 또 많이 해버린다면 오히려 여드름보다 더 문제인 피부 패임, 꺼짐을 경험할 수 있게 되니까 항상 부족한 듯 주사하고 항생제 치료나 레이저를 병행 치료하곤 합니다. 이렇게 하는 편이 훨씬 부작용 없이 여드름을 치료하는 방법이 되죠. 다섯 번째, 이 여드름 주사 부위는요, 당일날과 다음날 아침까지 물이나 화장품, 클렌저 등이 닿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주의사항은 어떤 주사 시술 시에도 마찬가지예요. 피부 표면에 손상을 주어서 내부 조직으로 통로를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시술을 했을 때는요, 되도록 수일간 물이나 기타 여러 화학 제품들을 닿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주사 후에 물이나 어떤 제품들이 닿으면요, 무조건 붓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피부의 부종은 모공에 막힘을 유발하니까 주사 맞고 또 그 다음날, 다다음날 그 옆에서 트러블이 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테이핑이나 피부에 두터운 화장,
컨실러 등의 사용도 일주일 정도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약해져 있는 피부의 조직이 테이프에 붙어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 이 여드름이나 심한 염증 시에 발생하기도 하니까 너무 접착력이 강한 테이프나 오랜 기간 붙이고 계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테이프 알러지도 제법 많은 분들이 있으시고요. 게다가 이 테이핑을 한 부위 주위로 화장품이나 클렌저, 비누 이런 것들이 정체가 되면서 여드름과 함께 염증 부위를 더 키울 수 있으니 그러면 훨씬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초기 여드름은 심하지 않았는데 여드름 테이핑을 하고요. 습진이 심해져서 테이프 붙인 부위 전체가 동그랗고 커다랗게 염증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꼭 주의하셔야 하고 꼭 붙이셔야만 한다면 되도록 세안제나 화장품들 그리고 물까지도 많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7번째, 이 여드름 주사를 맞으신 후에 피부 꺼짐으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되도록 초기에 병원에 내방을 하셔서 치료를 하시기 바랍니다. 초기에 피부 내에 스테로이드의 농도를 낮출 수 있도록 생리식염수를 그 부위에 다량 주입을 하게 되면요, 이 증상이 아주 빠르게 좋아질 수 있답니다. 8번째, 초기 손상된 조직의 빠른 복구가 중요하죠. 그런데 만일 심한 염증으로 인해서 피부 재생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흉터가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라면요, 얕은 병변들은 초기에 PDRN 같은 성분의 재생인자를 주사한다면 굉장히 빠른 호전이 가능합니다. 여드름이 지나간 직후에 붉고 꺼진 색소 침착 단계에서 주사를 좀 놓아주면요, 빠르게 좋아지게 되죠. 저는 그래서 흉터 예방 주사로 딱인 주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번째, 트리암시놀론은요, 강한 소염제이니 당연히 염증이 있는 여드름에 더 좋은 효과를 보이게 되고요. 단순히 염증이 없는 좁쌀 여드름 상태에서는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고 부작용만 유발시킬 것이니까 반응이 좋을 만한 여드름의 선택을 꼼꼼하게 잘 해야 한답니다. 어떠셨나요? 여드름 주사에 대해서 이제 좀 잘 이해가 되셨죠? 스테로이드는 저희가 쓸 때 항상 양날의 검과 같은 약물입니다. 언제나 주의를 해야 하죠. 아무튼 굉장히 유용한 여드름 주사예요. 면접 전, 여행 전, 결혼식, 직장과 같은 이런 중요한 시기에 한 번만 잘 맞아도 여드름의 부종이 쑥 들어갈 정도로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특히 염증 초기에 환웅이 되지 않은 붉은 부종이 있는 여드름 상태에 굉장히 효과적이니까 잘 활용하셔서 피부에 여드름으로 인한 흉터 그리고 착색 생기지 않도록 기억해주세요. 모두가 여드름 걱정 없이 지내셨으면 하고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나미인의 고경미 원장이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